담배 한 갑이 100원 하던 때 조합원의 월 회비는 고작 60원. 사람들은 푼돈을 모아 뭘 하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장기를 발산에 안 하는 분들이 많이 비웃었어. 어? 아니 담배 한 갑 값도 안 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출연비까지 치료해 주느냐. 장 박사님 사기를 쳐도 좀 크게 좀 사기를 치지 이렇게 사기를 쳐서 되겠느냐. 그런 비아냥도 많이 받았어요. 비아냥을 무릅쓰고 장기련은 청십자 의료보험을 추진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고 월 회비 60원만 내면 각종 검사는 무료로 치료비는 80%까지 할인해 주었습니다. 가입자 수가 적었던 초창기엔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결국은 보험료 수입하고 지출이 안바란스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제일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가 났어요. 점점 적자가 나고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보건병원에서 그 진료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전체 치료비의 50%를 지불하는 것도 그걸 감당을 못해서 나머지 연말에 가서는 그 미지급금을 보건병원에서 탕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청십자 보험을 시작한 지 6년 만인 74년부터 조합은 적자를 면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입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할인율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청십자 보험을 도입하는 병원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정부의 인가를 얻으면서 국고 보조금도 받게 됐습니다. 청십자 보험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77년이 되자 정부는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을 시작했습니다. 88년부터는 농어촌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89년 6월 30일 장기련은 청십자 조합을 만든 지 21년 만에 해체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경험과 통계 자료들은 모두 정부에 넘겨주었습니다. 청십자 사회복지회를 새로 만든 장기련은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92년부터 모라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라동에는 실직자와 혼자 사는 노인 등 의료보험에 자기 부담금마저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기련은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경제가 많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뭐든지 금전을 많이 앞서게 되겠죠. 이런 검사하면 이게 보험이 어떻게 될까 그랬지만 돈이 좀 남을까 남아야 되는 텐데 이렇게 생각들 하겠지만 그 당시는 선생님은 그러한 것을 떠나서 오직 이 생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로 해서 수만 명의 진료를 받았죠. 또 수술을 받고 장기련은 가난한 환자들이 찾아와 입원비나 수술비가 없다고 사정하면 자신의 월급을 털어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렇게 월급마저도 다 써버린 어느 날 보금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환자가 장기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남 거창에 사는 농부였는데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련은 병원 직원들 몰래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보고 병원을 내면 그 담을 높게 하면 안 된다. 없애든지 낮게 해야 된다.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한 환자들이 밤에 도망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장기려의 월급을 얻어가서 술을 마시거나 돈이 있어도 없다고 속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장기려는 알고도 모른 척 속아주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병원으로 찾아오지도 못하는 행여병자들을 직접 병원으로 데려와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난할 때죠. 50년도 후반기니까 지푸라기를 그야말로 가만히 위에다가 그냥 거지 좀 내버려두고 아주 뭐 손발도 못 쓴 노인네들 있었어요. 그 몇 사람 데리고 외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뒤로 가봤더니 냄새도 나고 그냥 발톱 손톱이 있는들 길어지고 그게 생명이 있지 그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손톱도 깎아주고 뭐 전부 모욕도 모욕 그때는 못 시켰다. 그러니까 뭐 물이 그래 없을 때니까 하여간 닦아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그걸 하셨어요. 79년에 장기려는 막사의 사의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받은 상금으로 보금병원에 엑스레이 장비를 사로 구입했습니다. 이제 행운의 열쇠를 해드리든지 메달 같은 걸 해드리면은 가지고 계시다가 가난한 환자가 왔으면은 돈이 없으니까 그걸 팔아오라고 일단은 서문과에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아버님 다 성함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가서 팔면은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지가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 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를 해서 지가 샀어요, 그건요. 장기려는 재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평생 변변한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은 보금병원에서 병원 옥상에 마련해준 24평짜리 옥탑방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장기려는 이렇게 꼭대기층으로 와서 24평짜리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장기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혼자 사는 그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재혼을 권유했지만 그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5남매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소망이 깊으면 하늘도 응답하는지 헤어진 지 40년 만에 기적같이 북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1988년) 가을 미국에 살던 장기려의 조카 며느리가 북한에서 가족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녹음 테이프를 내놓았습니다. 아내와 5남매는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은 기억 속의 얼굴과 너무나 달랐습니다.